여러분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보죠. 이마트 삼형제. 이마트 삼형제라 함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그 편의점 브랜드죠. 그다음에 트레이더스 대형 마트, 코스트코 같은 대형 마트 이렇게 세 사업 부문이 있는데 이 이마트 삼형제의 물류와 매입을 통합을 해서 이커머스 공습의 반격을 본격화하겠다. 여기서 제목에 나온 이커머스는 쿠팡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를 좀 풀어보면 이게 이제 일면 세컨드 탑 기사입니다. 이미 매입은 통합을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물류 통합에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과 물류,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것과 그다음 이거를 뿌리는 것과 각 지역에 뿌리는 것과 이제 매장들이죠. 이거를 한 군데, 이 세 군데 거를 한꺼번에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앞서서 여기 제목에는 없습니다만 배송,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매체든 온라인 매체든 배송은 상당히 핵심입니다. 이 배송 서비스는 이미 CJ 대한통운에게 아웃소싱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큰 그림에서 보시면요, 이제 이마트 즉 정영진 회장이 회장이 되고 나서 이마트에 대한 본격적인 이 혁신 작업, 개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큰 그림이 다 나온 거죠. 물건을 전체적으로 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지역에 뿌리고 최종 소비자에 가는 그러니까 이마트나 이마트 삼형제의 소비자들이 주문을 한 제품들 또는 소비자들이 산 제품들을 이제 또 뭐 소비자들한테 직접 전달하는 이 배송까지 이 과정 모두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세 사업 부문을 통합을 해서 하겠다. 이게 통합을 하게 된 이유는 심플합니다. 비용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럼 비용을 줄여서 그거를 결국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데 쓰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배송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결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 만족도, 다시 말씀드려서 이커머스에 대해서의 어떤 반격은 오프라인 쪽에서의 만족도 상향과 함께 또 이 배송을 소비자들이 워낙에 좀 만족스럽게 쿠팡의 성공 포인트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까지 같이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제 이마트의 핵심 강점은 경쟁력은 오프라인에 있었는데 그 오프라인을 한동안 잊고 있었죠. 이커머스가 갑자기 커지니까 서둘러 충분히 못한 상태에서 따라가다가 돈만 날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마트 쪽에서 인수했던 온라인 이커머스 쪽들 좀 실적이 부진하니까요. 별로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강점이 있는 오프라인 쪽에서 일단 경쟁력을 최대한 높이고 경쟁력이라는 건 물건값을 낮추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배송 서비스 같은 즉 온라인 쪽에서의 경쟁력을 강화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내가 못하는 거는 그걸 잘하는 데와 손을 잡아서 이제 소위 쿠팡으로 대변되는 이커머스에 대응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성공을 한다 그러면 정말 굉장히 좋은 소위 말하는 이제 MBA 같은 이런 데서 케이스 스터디가 될 만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온라인 쪽에서도 힘든데 오프라인 쪽에서도 같이 힘들어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영진 회장으로서는 승부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이틀 만에 33조 돈 보따리 트럼프에 맞설 중 국가팀 떴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국 국가팀이라는 건 중국의 이제 공공기관, 공기업들, 그다음에 국영회사 이런 데들을 얘기합니다. 자, 떴다라는 게 이제 뭘 떴다라는 거냐면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지금 중국의 주가들도 계속 많이 떨어졌거든요. 급하게 떨어졌죠. 다른 데 다 떨어지는데 뭐 중국이라고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부양을 해야 되는 거죠. 주가에 뭔가 이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판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올 초에 장 안 좋을 때 연기금 이제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중국의 여러 그런 말씀드린 이런 퍼블릭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와 관련된 이런 기업들, 국영회사 이런 데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섰는데요. 중국의 국펀드인 중앙후이진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산운용사인 청통홀딩스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다 좀 못 외웁니다.
그다음에 리폼 홀딩스 이런 데서 이제 우리 단어로 조 단위의 자사주 매입 계획들을 좀 잇따라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노팩, 차이나모바일, 마오따이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여기 이제 국영회사들도 있고 한데요. 이런 국영기업이라든가 민간 대기업 100여 곳도 자사주 매에 적극 좀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경기 부양책 내놔도 여전히 크게 살아나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인들의 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현재 분야가 결국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잔잔해진 관세 폭풍 더 반짝이는 실적주. 이게 사실 오늘 아침 새벽 상황을 보면 이제 관세 폭풍이 잔잔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다라는 겁니다. 표를 한번 보죠. 올해 코스피 상장사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 체크를 한 게 163곳인데 그중에서 63곳이 한 달 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거라고 이제 집계가 됐고요. 보시죠.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하나오션, 한화, APR 이렇게 5개 회사가 대표적으로 좀 올라와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138%나 한 달 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더 증가할 것으로 얘기가 됐죠. 좀 2차 전지 소재주인데 어떻게 저렇게 좋아지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2차 전지 소재 대표적인 소재죠. 이 양극재 출하량이 2자릿수가 증가했고 또 포스코 퓨처엠이 이 2차 전지 배터리 만들 때 흑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 천연 흑연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수출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고요. 이 LG 화학도 이 중국 이구환신 정책 때문에 업황이 좀 회복되고 있다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기사 자세히 보시면 각 기업들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수출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고환율 때문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환율이 지금 뭐 1,450원대 떨어져도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1,450원대, 그러니까 1,400원대 중후에서 1,500원 사이의 환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오늘 달러 인덱스 떨어진 걸 생각하면 우리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은 생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환율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게 수출주 아니겠습니까? 수출주 그래서 기대가 좀 된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여기 표에 보시면 KLX 기계장비 쪽은 조선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KLX 필수 소비재 이렇게 되는데 역시 이제 조선 쪽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그래서 필수 소비재도 마찬가지고 필수 소비재가 많은 필수 소비재인데 이 사실 국내 소비재 같은 경우 뭐 농심, 삼양식품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필수 소비재 회사들이 맞긴 한데 요즘에 이 회사들은 사실은 내수주라기보다는 수출주에 가까울 정도로 전환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역시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고환율 상황에서 아무래도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환율 수혜주인 음식료,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등 조선주, 뭐 방산주 이런 게 되겠죠. 이런 쪽에 대한 종목들을 좀 잘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